선생님도 우리 좀 있으면 공개모고도 또 있죠. 네. 그래서 공개모고도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열심히 준비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일상적으로 시험 보시고, 열심히 준비한다는 얘기는 이제 평소에 준비를 해주시고, 그냥 별로 그렇게 막 너무 긴장감을 갖지는 마시고, 시험 볼 때는 이제 열심히 보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공개모고는요, 선생님들, 아직까지 풀 준비가 안 되신 선생님들은 그냥 책 보면서 푸셔도 괜찮아요. 그 시험 푸는 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암기장도 또 열심히 동시에 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좀 있으면 또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또 이제 개강해서 수업을 할 건데, 유아교육과정 암기장은 지금 제가 엄청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나름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기본 이론을 자세히 들으시고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유아교육과정 암기장에서 또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원 파일 계속 회독 돌리시고, 회독 계속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계속 또 연마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계속 시험 오래 걸리는 어떤 시험을 막론하고 오래 이제 장수하는 비결은 문제를 안 푸는 거예요. 문제 안 풀고 기본서만 보면은 마음이 편하거든. 왜냐하면 현실과 직면하는 건 괴롭거든요. 현타가 너무 괴로우니까 계속 도닥듯이 기본서만 넘겨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아는 거는 계속 알고 모르는 건 계속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 음원 파일을 좀, 지금쯤은 어떤 선생님들은 음원 파일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안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음원 파일은 끄고 백지 쓰기를 빨리 하도록 하시고요. 음원 파일을 다운받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라요. 음원 파일 다운받는 법. 왜냐하면 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음원 파일을 못 다운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모르니까 그건 저한테 문의하지 마시고 학원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원 파일을 들으세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여러 번 듣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제 암기장도 그냥 회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개념이나 용어들을 내가 상상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교과서 회독은 물론이고 암기장도 그냥 나 혼자 회독을 하면은 내가 아는 거는 계속 알고 모르는 건 계속 모르고 요 상태로 회독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방식하고 다르게 개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를 딱딱 볼 때, 전공용어 한 용어를 볼 때마다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생님들 혼자 볼 때는 맨날 똑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해 준 거를 들으면서 선생님들 개념을 같이 연결을 하면은 이게 선생님들 한계를 좀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암기장 회독을 음원 파일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들으면 익숙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백지 쓰기와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잘 되는 선생님들은 이제는 음원을 끄고 그냥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믹싱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저희가 함께 풀어봤던 실전 모고들 있죠. 그거를 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용 정리를 할 때는 해설지 있죠. 제가 문제지 해설지 따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해설지만 쭉 보는 것도 되게 공부가 될 거예요. 특별히 27년간 기출 있죠. 27년간 기출을 교육과정 A는 A끼리 해설, A 해설끼리, B 해설끼리 모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만 또 따로 해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따로 보시고. 그러니까 옛날 문제들은 정리를 한목에 했잖아요. 그거를 쭉 한 바퀴 돌리면 그게 이론 또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정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방법을 바꿔가면서 내가 잠들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잠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고쳐야 돼요. 뭐냐면 모든 문제를 싹 다 실천처럼 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푸는 거를 보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이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푸는 걸 보면서 이해하시고,
그 중에 일부는 골라서 실전처럼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관건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미 문제가 좀 풀리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한테. 완전 초수인데 그거는 몇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몇 달 전부터 문제가 좀 풀려요. 너무 신기해요. 박수 막 이래갖고 저한테 카톡 보내고 막 그러시는데 당연해요. 왜 제가 푸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잘 푸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진짜 잘 푸는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개인 지도반에서 제가 과제를 엄청 내잖아요. 근데 1주차 문제를 풀고 과제를 엄청 해갖고 2주차에 완벽 달라지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 지도반들의 경우에는 숙제를 엄청 내거든요. 숙제 엄청 내는데 그걸 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6월달 또 이제 개인 지도반이 개강을 하는데 2월에 개인 지도 받으셨던 선생님들이 지금 쉬고 계시는데 6월 되면 이제 다시 또 시작입니다. 다시 또 이제 막 스트레스 시작인데 이제 그럴 경우에 과제를 덜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과제 덜 하셔도 괜찮은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작년에 각 지역들 수석한 선생님들 있죠. 그리고 작년에 N수하다가 붙은 분들 N수하다가 어렵게 붙은 분들 계속 N수를 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딱 붙은 분들은 제가 내는 과제 다 했어요. 이거 약간 협박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다 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게 뭐냐 하면은 때가 돼야 붙거든요. 공부가 어느 정도 쌓여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내가 합격에 가깝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조금 공부 덜 됐으니까 좀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과제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 작년에 막 우수한 성적으로 붙은 분들 그리고 N수하다가 결국 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과제를 제가 아마도 저를 만나는 선생님들한테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도 힘들죠. 막 그래서 밤새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해갖고 오는 거예요. 악착같이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주 답안지가 팍팍 달라져요. 2차도 마찬가지. 2차도 도저히 이런 문제는 풀 수 없을 거야. 이런 문제를 막 제가 내주거든요. 악착같이 해갖고 그걸 해요. 그러면 1, 2차 다 엄청 잘하게 되는 건데 제가 굴리는 하드 트레이닝을 이게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합격이 아니고 굉장히 우수하게 합격합니다. 자, 근데 그 정도를 하시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너무 좋은데 그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잠자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됩니다라는 거를 가이드라인을 알려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요만큼 부족하구나 요거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목표치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덜 했다고 막 속상할 필요는 없어요. 덜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다음에 요거 해야 되는 거야. 요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전목을 워낙 많이 보니까 이제 상처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막 마음이 무너져갖고 막 울면서 전화하고 이러더니 이제 그런 분 안 계시고,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맨날 보니까 이제 상처를 안 받는 것 같거든요. 자, 상처 안 받는 건 좋은 거예요. 촌스럽게. 맨날 시험 보는데 뭘 마음으로 상처를 받아요. 이성으로. 딱. 내가 이거 약하구나. 이거 강하구나. 내가 이게 답하고 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해서 커버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울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잘 커버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약간 자신감. 막, 선생님들께 제가 느끼는 건데, 약간 자신감, 나 잘하고 있는데, 막 이런 느낌 가지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나만 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제 수강생 선생님들이 스터디할 때 문제를 공개를 안 한대요. 이게 여러 선생님들한테 듣는 수강생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일부만 공개하고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이제 제 수강생 선생님들은 그 스터디에서 뭐 모셔가려고 할지 뺄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문제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자료들도 되게 좋은 자료들 제가 직접 쓴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스터디에서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나 보죠. 그런 공유하는 원래 그게 불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개인이 공유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유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 공유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도 일부만 내놓고 그렇죠? 자료도 일부만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나만 붙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붙어야 된다는 정신이 굉장히 막 절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 좋습니다. 열심히 나만 붙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남자한테 거짓말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난 꼭 붙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험생의 본분을 지켜주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저하고 카톡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막 일일이 간섭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 강의 들으시면 왜 교수님 제 얘기했어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제 가족 관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꾸 외식하시는 거예요. 외식을 너무 자주 해서 선생님 외식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 외식도 자주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드라마 보지 마시고요. 왜 그럴까요? 드라마를 보면은 다음 주에 또 봐야 돼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드라마 보지 마시고 그리고 외식 자주 하고 이러면 저는 수험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긴장감 유지하고 강의의 텐션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텐션을 유지해도 난시 때문에 자꾸 이렇게 딴 페이지 가고 한 번씩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제 내용이 틀리진 않는데 저도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딴 거 안 해요. 저 원래 제 이제 수업하면서 예를 들어도 막 전 세계 돌아다니고 많이 그랬어요. 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모든 걸 끊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의 생활은 어느 정도 도 닦는 것처럼 정돈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막 돌아다니고 오면 그게 티가 나거든요. 저도 수험생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저 사람 만나고 안 그래요. 상담도 잘 안 합니다. 수업 들어오기 전에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제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 뭐 가족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만나요. 수업 들어오기 전에. 왜냐하면 이게 텐션이 떨어지면은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도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외식하고 들어와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원래 내 페이스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어디 갔다 오잖아요. 그럼 내 페이스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길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사를 조심하시고 평소에 루틴하게 생활하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럼 스트레스는 혼자 푸세요. 혼자. 내가 그러니까 데미지가 없는 것들로 좀 잔다든지 푹 잔다든지 아니면 나 혼자 맛있는 거 사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경제적으로 너무 수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 기분 좋아질 만한 거 뭐 하나를 산다든지 뭐 그런 걸 하셔야지. 그리고 친구 너무 많이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건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게 내 마음에 자꾸 울림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막 이래요. 스터디도 선별해서 하셔야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너무 화려한 곳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이 수험생으로서 자리에 앉아서 내 머리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안 해요, 선생님들. 저도 강의 잘하기 위해서 다 안 해요, 저도.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저는. 옛날에 많이 해서 그런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고 그만큼 저는 강의가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안 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도 요새는 잘 안 받는데, 이제 뭐 기급한 전화번호가 뜨는 게 있잖아요. 전화를 받고 불가피하게 들어올 때가 가끔 있어요. 긴급한 전화들, 문자 오고 이런 거 보면. 그러면 그 긴급한 문자나 전화를 받고 들어오면은 벌써 저는 알아요. 아, 텐션이 떨어지는구나. 제가 알거든요. 하물며 선생님들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꾸 이 궤도를 이탈하는 걸 자꾸 하면은 공부에 방해돼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수험 기간 빨리 끝나요. 모든 거는 시험 뒤로 미루시면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나한테 내 텐션 떨어질 만한 일은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해요. 저도. 아시겠죠? 저도 뭐 쇼핑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강의에 집중해야 되니까. 벌써 어제 또 딴 데 갔다 왔다 이러면 어제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었다 이러면 이게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만나는 사람들은 수험생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문제 출제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진 만나지만은 그것도 만나서 자꾸 딴 얘기 안 해요. 제가 친한 사람들인데도 딴 얘기 잘 안 합니다. 아셨죠, 선생님들? 딱 이 긴장감을 유지해가지고 지금부터 가셔야 돼요.